자, 일단 엑셀을 실행해 볼까요? 시작 단추 눌리셔가지고 엑셀은 여기 엑셀 있죠? 실행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엑셀이 처음이든 뭐 처음이 아니든 관계없어요. 수업 내용만 일단은 잘 이해하시고 모르면 질문하시고 잘 따라하시면 돼요. 자, 우선 우리 열기 할 건데요. 열기 눌려가지고 찾아보기. 우리 교재 구조가 우리 이동해놨다면 로컬 C로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2024, 1급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폴더가 두 개가 보이거든요. 엑셀하고 액세스가 있어요. 우리 엑셀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엑셀. 엑셀 폴더로 들어가시면 폴더 작업 파일 있고 완성 파일 있죠? 책 잠시 보시면요.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나 문제를 또 풀어보실 때 그 교재 보시면요. 작업 파일 경로가 들어가 있어요. 완성 파일은 답안 파일입니다. 그럼 일단은 작업 파일 경로가 1장 출제 유형 공의를 들어가겠죠. 작업 파일 폴더 들어가서 여기에 1장 출제 유형 공일 요 폴더 안에 실습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경로가 책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출제 유형 01을 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하게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글자 좀 굵게 해드리면요.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 아까 그 전략을 설명 안 드렸죠?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출제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일단 기본 작업 문제 1번인데요. 15점 배점입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5점, 조건부 서식 5점,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또는 시트보 요 둘 중에 한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15점이고요. 뭐 다 내용 배울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다 만점 받으시요.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은 문제 2번인데 30 몇 점이거든요. 이거 좀 이따 놔둬놓고. 자, 분석 작업은 문제 3번인데요. 20점입니다. 픽업 테이블을 보고서를 만드는 문제 10점. 크죠? 데이터 도구 기능을 테스트하는 문제 10점이에요. 근데 픽업 테이블은 하위 문제가 한 4문항에서 5문항이 제시되거든요. 근데 한 부분 점수가 없어요. 한 개 틀리면 0점이 되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도구 기능도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유형 1이 요거고 유형 2가 요 둘 중에 한 개를 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아요, 나중에. 그래서 출제를 하겠다는 기능이 요거야. 데이터 일성 검사, 필터. 이렇게 출제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분석 기능이 잘 나옵니다. 필터라는 기능을 빼버리고 분석 기능은 요 기능인데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부분합부터 통합, 데이터 표기능, 목표 찾기 시나리오. 요것을 필터를 빼버리고 요 기능을 집어넣어서 테스트하는 문제가 요즘에는 인기가 있어요. 출제를 한다는 소리죠. 자, 또는 중복 데이터 제거하고 조건부 서식 넣고 필터는 넣고 이렇게 해서 또 한개를 내겠다. 결과적으로 이것 또는 이걸 낸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거의 비율은 야가 80%나 20%입니다. 거의 야가 많이 나옵니다. 기출에서 중복 데이터 제거, 조건부 서식 필터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기출 보면. 근데 출제를 한다는 것 때문에 아셔야 되거든요. 배울 겁니다. 근데 분석 기능은 우리 교재는 기타 작업 뒤에 넣어놨거든요. 요것도 책에서 내용 배울 거고요. 그래서 요 20점을 만점 받으셔야 돼요. 전략을 좀 짜야 되거든요. 15점, 20점, 기타 작업 문제 4번인데 35점인데 차트 작업이 두 문항, 다섯 문항, 2점씩에서 10점. 차트 물론 다 맞춰야 되고요. 메이커로 두 문항 나오는데 주로 사용자 지정 형식을 정의한 문제. 그래서 10점, 두 문항에서 5점씩.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게 이제 사용자 정의 폼부터인데 여기 1급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포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총 3문항인데 5점씩 15점. 여기서 여러분들 이번 문항이 조금 코딩이 좀 길어요. 똑같은 5점인데, 그죠? 왜 이번 문항이 코딩이 긴데 왜 5점을 줄까?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릴 건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5점 아닙니까? 그래서 1번하고 3번 문항은 충분히 할 만합니다. 2번 문항이 어려워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시간적 45분 시험이거든요. 함수를 풀 시간을 이것을 빼버리고 함수로 조금 올인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요 소리 목표는 10점, 2번 문항 빼고 그래서 30점이 목표고요. 15점, 20점, 30점이면 65점이 꼭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1단계 공부대로 공부하실 때 이것을 공부하셔야 돼요. 함수는 이거 점수가 안 나오면 그릴 수가 없어요. 65점이 안 나오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잡자 이거죠. 65점부터. 그럼 요것을 이제 풀 때 여러분들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계산 작업을 배웠는데 야는 아예 공부도 안 하고 이것만 하면 좀 그렇고 여기에 비율을 좀 많이 높이는 거죠. 처음 공부할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여기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65점이 나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은 5문항이 시험입니다. 6점씩이에요. 그럼 일반 함수 두 문항, 배열수식 두 문항, 사용자 정의 함수 한 문항 나오거든요. 이게 제일 쉬워요. 사용자 정의 함수가 6점을 보태면 71점 합격 점수가 되죠. 근데 이 점수는 합격 점수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차트 작업에서 한 문제를 놓쳐버리면 야는 막바로 불합격이 돼. 69점이 되버립니다. 우수 불안한 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그래서 배열수식 두 문항 나오거든요. 야를 다 맞추고.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함수는 세 문항으로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그럼 65점에서 여러분들 18점을 더하면 우리 최종 목적 점수는 83점. 야가 목표입니다. 지금 일반 함수도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야, 더 어렵습니다. 이거보다 함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안 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것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걸로 가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제일 처음에 보고 필터부터 연습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배점 내용 잠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다룰 것은 교재 10페이지에서 보고 필터인데요. 보고 필터는 뭐냐부터 알아보면 여러분들, 어, 우선, 자, 보고 필터는 여러분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추출하는 거예요. 필터. 필터가 추출이죠. 내야하는 조건을 입력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출하는데 원본표나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표시할 수 있는 시험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다른 장소에 추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추출 결과를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다룰 것은 이제 고급 필터인데 조건 입력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조건과 조건의 관계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암기상이 좀 나오는데요. 이면서 이고 모두 연속 범위는 여러분들 동시에 만족관계거든요.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여러분들 조건 1과 조건 2가 이 말로 연결되어 있으면 동시에 만족. 그래서 AND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급에서는 우리가 조건 입력할 때 수식어를 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에서 AND 함수 넣고 가로 열고 조건 1과 조건 2가 AND 동시만족을 한다면 얘가 true 나오고 얘가 true가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true거든요. 그래서 참값이 나와요. 논리적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과 조건의 관계가 이거나 또는 뭐뭐와로 연결되어 있으면 OR 관계거든요. OR은 조건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더라도 true가 나오더라도 전체가 true가 됩니다. 그래서 OR 함수를 쓸 거고요. 수식은 앞에 반드시 none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OR 함수입니다. 함수는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조건 1, 조건이 두 개라면 함수 안에 여러분들 들어갈 수를 인수라거든요. 인수의 부분은 쉼표랍니다.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이 하나라도 true가 나오야 false가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라도 true가 되면 전체는 true로 인식합니다. 이 OR 함수입니다. 이거만 기억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때 일단은 커마 1급에서는 여러분들 조건 입력할 때 같은 이런 표적 필드명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떠나서 A30부터 예를 들어서 A30 이거하고 비교해 드리면요. A30부터 B31 영역에 대해서 요게 조건을 여러분들 영역의 조건을 입력해서 사용하라. 그러면 이 범위를 보면요. 여기 조금 땡길게요. 이 범위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널찍하죠. 넣어드리면.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제가 잠시 이제 문제하게 만들어 보면요. 학과가 경영학과이면 밑에는 제가 따로 칠게요.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했던 학생들이 자격증명이 워드 여러분들에게 워드 프로세스라고 할게요. 워드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학과가 경영학과 학생이면서 그 경영학과 학생 중에서 자격증 취득이 워드 프로세스 땄던 학생들만 따로 예를 들어서 A 34에 추출하시오. 그렇게 나왔다면요. 결과는 이렇게 할게요. 결과는 A34 여기에 추출해요. A34부터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추출 결과는 여러분들 요게 추출 결과를 출력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계는 여러분들은 이면서가 들어갔죠. 그러면 동시만족 관계거든요. 학과가 경영학과이면서 자격증명이 워드인 경우에 관련된 행만 요게 따로 추출할 거예요. 그럴 때 2급은 요게 여러분들 2급 패턴은 요 우리 제일 처음에 첫 템 요것을 우리는 제목템이랍니다. 그 안에 요 이름은 필드명이라거든요. 필드명을 쳐줘야 돼요. 2급에서는 그럼 학과 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경영학과라고 치면 엑셀이 학과로 가서 경영학과만 여기로 가서 경영학과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필드명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 가서 자격증명 필드명이죠. 여기서 또 뭘 찾을 거냐면 워드 프로세스를 찾을 거다. 근데 같은 행에 입력하면 동시만족 관계예요. 이급에서. 여기 여러분들 워드 프로세스라고 치잖아요. 이렇게 치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의 관계는 엔드 관계. 그래서 1급에서 엔드 함수를 쓰지만 2급에서는요. 2급 패턴에서는 같은 행에 조건 입력을 하면 엔드 관계다라고 요거만 기억하고 그리고 다른 행에 조건을 입력하면 OR 관계거든요. 다른 행. 다른 행의 조건을 입력할 때는 한 가지만 가지고 푸는 OR 관계. 그러면 제가 2급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해서 추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A34에 추출할 건데 여러분들 얘를 조금 더 땡겨 놓을게요. 여기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 제가 평안에 두고 이 작업 방법 알려드릴까요? 결과만 잘 보시면 돼요. 나중에 데이터 탭에 가서 보급을 클릭할 겁니다. 이 보급 필터거든요. 그러면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일단 목록 범위는 표 안에 두고 시작하면 자동으로 다 잡히거든요. 안에 두고 하면. 조건 범위는 여러분들 입력했던 조건 4개를 잡아보겠습니다. 복사 위치는 A34부터 추출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야 찍었어. 그리고 확인 눌렸더만은 그 결과가
두 명밖에 없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로 만족하는 학생은 두 명이니. 음. 딴 것은 워드 프로세스 땄지만 학과와 경영학과 아닐 수도 있고, 경영학과인데 워드 프로세스를 안 딴 사람이 있을 거고, 두 명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야를 1급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달라집니다. 야를 1급 패턴으로 합니다. 1급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수식으로 쓴데 있죠.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1급은 딱 이렇게 두 개의 셀만 딱 주어집니다. 옆에 입력할 수도 없어요. 저 A39부터 40 요 영역에 대해서 조건을 입력해서 사용하시오. 그러면 2급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왜? 2급은 옆에 요 치야 되거든요. 어, 필드명은 나눠 치지만은 요거 조건은 같은 행위냐, 여 밑에 이렇게 다른 행위냐에 따라서 방향 달라집니다. 그런데 1급은 요 딱 두 개만 주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원래는 2급에서는 같은 필드명을 입력해 줘야지만 엑셀이 사용자가 학과로 가라는 같다. 그래서 학과로 가서 엑셀이 여기서 찾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자격증명 딱 찍어주면 엑셀이 인식해서 자격증명 필드에 가서 워드 프로세스를 찾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1급은 뭐 모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과를 모르고 쳤어요. 여기에 수식으로 작성하거든요. 조건을. 수 작성하면 결과가 나오고 맞으면 true가 나오고 틀리면 false가 나오고 요 결과가 요 안에. 그러면 모르고 학과를 치버리면 엑셀은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학과로 가서 필드로 가서 요게 true 또는 false가 찍혔을 거 아닙니까? 만약 true가 나왔다. 그럼 true인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은 문자 데이터지 논리값이 아니거든요. 한 개도 못 찾습니다. 어. 그래서 그럼 왜 뭘 쳐야 됩니까 도대체? 여기에는 같은 필드명은 사용할 수 없고 임의의 이름을 넣어줘도 되고 요 자리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작성할 때 조건이라고 많이 치거든요. 여기 조건 밑에 조건식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쳐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딴 이름으로 쳐도 관계 없습니다. 대신 같은 요 필드명을 입력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엑셀이 못 찾거든요. 그럼 수식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요거부터 먼저 여러분들 이해하고 가야 되거든요. 수식 작성하는 방법. 그럼 여러분들 우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실력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른다고 치고 기초를 좀. 야, 기초거든요. 우리 1급반이 2급을 다 따고 들어온 분도 아니고, 그죠? 시작을 하는 반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식 작성할 때 조건을 입력하는 방법. 자, 일단 너는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야부터 보면 돼요. 셀 주소를 찍고, 중간에 항상 뭐가 들어간다? 비교연산자가 들어가요. 논리적 비교라는 거거든요. 조건이. 숫자 또는 문자를 입력하거든. 문자는 무조건 쌍따옴. 그다음에 이 비교값이라거든요. 그럼 주소에 있는 데이터하고 입력했던 비교값하고 논리적 비교를 합니다.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가. 이게 아주 기본. 두 번째는 함수가 대입되고요.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 결과값하고 입력했던 숫자나 문자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수가 대입되고 셀 주소를 찍을 수 있어요. 입력을 안 하고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나왔던 결과값하고 비교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함수를 대입해서 함수의 결과와 또 다른 함수가 있겠죠. 함수와 함수의 결과와 결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패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나중에 제가 적어 드릴 때, 이 패턴이었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필수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보고 필드 조건부 서식 함수인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상은 크거 나갔다고요. 이하는 작거 나갔다. 그 다음에 초과는 크답니다. 초과.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만은 작다. 요 안에 것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는 같답니다. 요 여섯 가지는 반드시 합니다. 그럼 이 연산자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보면 왜 true, false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가르쳤어요. 자, 갈아치고 여기에는 1,100을 쳐볼까요? 그러면 제가 면에서 이 수식 입력 조건 순서 이겁니다. 이 주소, 즉 이 주소는 값이 꼴 가냐 이거죠. 가가 맞죠? 어, 맞은 거 틀어죠. 여러분들 이것은 if 논리 함수에서 별을 보시면요. 발로 열면 로지컬 테스트가 나오잖아요. 논리적 검사거든요. 논리적 검사에 넣는 게 논리식이에요. 그 논리식에 넣는 조건 입력 순서가 요겁니다. 비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여러분들 나라고 치면 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펄스가 나오죠. 음. 반대로 숫자 같은 경우는 넌에서 이 숫자 값이 이상 100이냐 맞죠? 그러니까 true. 2만 100이냐 작진 않죠. 요렇게 입력하는 거, 이 입력 순서예요.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문제에 따라서 이하고 들어갈 수도 있죠. 그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요거 이제 요 식을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치고 여러분들 이 관계는 엔드 관계 아닙니까? 자 이제 엔드 함수가 논리식, 로지컬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제가 올라가서 학과 야부터 검사해야 됩니다. 이 필드명을 찍으면 안 돼요. 야를 찍고 자, 그 다음에 이걸 경영학과냐? 그 말이지. 경영학. 이게 제일 기초. 셀 주소, 비교연산자, 비교과. 그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격증명 데이터 처음부터 찍고, 요 데이터가 두 번째죠. 이걸 워드 프로세스냐. 그러면 조건 1, 조건 1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만 트루가 되는 거거든요. 엔터 한번 쳐볼까요? 펄스죠. 왜? 야는 워드 프로세스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엑셀은 펄스를 찾는 게 아니고 무조건 true 있는 것만 찾습니다. 야는 제외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요것을 조건 범위로 잡아주면 되거든요. 여기 1급이에요. 그럼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해 두고 데이터 탭에 가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른 장소고요. 요것은 지우고 야도 지울 겁니다. 왜? 이제 다르니까. 조건 범위는 요 입력이 된 것도 잡아줘야 돼. 두 개가 조건 범위.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임시로 A42부터 출력한다고 합시다. 그냥. 여기 찍어주고 확인. 그랬더만 결과는 이거하고 조건 넣었던 결과하고 똑같이 나옵니까? 이게 1급이라죠.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요. 아직까지 수업 진도가 나은 건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배우실 때, 수식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구나. 1급에서. 여러분, 요것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러분, 요거죠. 1급에서는 무조건 여러분들, 같은 필드명을 사용할 수 없고, 수식으로 작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을 꼭 같은 필드명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임의로 조건이라고 칠 겁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책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재를 잠시 볼까요? 10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겁니다. 시행청이 대한 상황에서 조건 1입니다. 이거 나니까 OR 관계죠.
조건이는 자격증 명이 2급으로 끝난다. 여러분, 끝난다라는 것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함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 보시면 OR 함수하고 라이트 함수 쓰여있죠? 라이트, OR은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라이트 함수는 이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문자, 즉 텍스트 함수 설명도 드릴 건데, 제가 텍스트 함수가 항상 중요하다고 항상 강의할 때 말을 하거든요. 이유가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함수 사용법은 함수명이 들어가고요.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아줘야 되거든요. 괄호에 들어간 인수랍니다. 인수. 인수는 어떤 것을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는 함수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뭐 주소만 찍히는 것도 있고 범위만 잡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갈 경우는 항상 구분 기호는 쉼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조건 2는요, 끝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라이트 함수 쓰는 이유가요, 전체적으로 먼저 텍스트 함수부터 정리를 먼저 할 거거든요. 요 세 함수가 시험에 딴 함수하고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많은 함수입니다. 그러면 일단 라이트부터 보면 라이트는 셀 주소권만 숫자인데요. 주로 우리가 교재나 출판사 교재 이런 거 보면 요 자리에 주로 텍스트라는 말을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 이유가 어차피 우리 출판사 교재는 전국적으로 다 보잖아요. 그래서 셀 주소하면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적고요. 제가 잠시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라이트 하면 여기 보면 우리 엑셀 프로그램에서도 뭐라 되어 있어요? 텍스트. 텍스트가 들어있는 주소를 찍어라. 그 말이거든요. 텍스트 말고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넘 캐릭터는 숫자 개수거든요. 문자 수. 그렇게 여기 영어로 적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어차피 주소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셀 주소코만 숫자인데요. 오른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끝에서 나온 학생의 함수가 등장하거든요. 그럼 라이트 할 때 아카데미가 들어가 있어요. 주소 안에. 그래서 오른쪽에서 두 개면 데미만 나오겠죠. 왜? 하나, 둘. 이게 라이트 함수예요. 오른쪽은 끝나는 끝에서 말이 꼭 나오면 이하가 꼭 나옵니다. 함수가. 반대로 레프트 함수는 셀 수권 숫자 공식 똑같아요. 야는 왼쪽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작값이 이렇게 나오면 레프트 나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만약에 왼쪽에서 두 개면 아카입니까? 그러니까 두 개. 음. 마지막으로 미드 함수는 시작 위치를 인수가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얘가 들어가는 이유는 미드는 미들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중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중간에서부터가 아니고 그냥 시작 위치를 잡아주면 돼요. 어중간하게 추출입니다. 야를 기준으로 숫자만큼 추출입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의 기준은 왼쪽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뭐 몇 번째를 시작으로 뭐뭐인 야가 시작 위치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카데가 추출한 카데만 그러면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카데는 중간하게 있잖아요. 그때는 시작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카는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죠. 그래서 2가 들어간 거예요. 글자 카드 두 글자니까 2가 되는 거죠. 요 함수가 미드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요 세 가지 함수의 제일 핵심은 요겁니다. 위에 세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추출한 데이터는 모두 문자 데이터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야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중요하면 논리적 검사를 할 경우 논리식을 넣지 않습니까? 그때 비교값은 모두 텍스트 형태로 비교해야 됩니다. 텍스트는 쌍따옴치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1, 2, 3, 4, 5를 쳤어요. 숫자는 기본 정렬이 오른쪽 정렬되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에 5를 추출한다면 이 숫자랑 5가 오른쪽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왼쪽으로 갈 거예요. 왜? 우리가 문자를 치면 기본 정렬은 왼쪽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야 그렇게 되겠느냐? 한번 보여줄게요. 라이트 해가지고. 주소를 찍고 오른쪽에서 한 개 추출했어요. 그러면 5가 나오는데 5가 왼쪽으로 딱 붙어 있죠. 야는 문자 데이터. 계산을 할 때는 여러분들 문자 데이터 성격이지만은 사칙 연산으로 이렇게 계산할 때는 계산됩니다.
에러 뜨지는 않아요. 그 대신 숫자로 바뀝니다. 계산하면서. 그런데 이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이 주소에 있는 5는 이꼴 숫자 5냐? 숫자는 쌍따옴표 안 치잖아요. 근데 이것은 숫자 5가 아니고 문자 5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엑셀이 에러를 써버리죠. 벌써. 그 이유가 야는 여러분들 숫자 5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야를 쌍따옴표를 묶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문자 데이터화 시킬 때는요. 야는 문자 5냐?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엔터 쳤더만은 나중에 여러분들 레프트 라이트 미드 쓸 때 숫자 값을 추출했잖아요. 그럼 숫자 입력할 때는 쌍따옴표를 묶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쌍둥이인데 야는 동생, 그냥 오는 자기 형이겠죠. 얼굴은 같지만은 성격은 틀립니다. 그래서 추출했던 모든 데이터는 이렇게 쌍따옴표거든요. 요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아주 미세한 차이점이에요. 이것을 알고 가는 분도 있고 전혀 모르고 가는 분도 있거든요. 에러가 떠버리겠죠. 자, 요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텍스트 형태 되겠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핵심. 자, 그럼 끝났죠? 우리 이제 대입을 할 건데 올라가서 함수 정리. 요거는 프린트문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조건 1과 조건 2는 OR 관계죠. 조건 1, 조건 2. 자, 여러분들 끝난 지상 때문에 라이트가 쓰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로서 먼저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면에서 OR을 먼저 넣고요. 갈로 열고 요 주소 찍고 이꼴 야상공이 있어. 콤마 찍고요. 두 번째는 인수 그 조건이죠. 라이트 쓰고 갈로 열고 자격증명 셀수 찍고 오른쪽에서 두 개. 여러분, 이 숫자이죠, 숫자. 이 숫자는 비교값 길이, 문자열 길이에 따라서 이 숫자는 달라집니다. 급으로 끝난다고 시험에 나오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개수에 따라서 야도 달라집니다. 지금 2죠. 자, 요것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어디서부터 입력할 거냐면, 이건 잠시 지울게, 이제. 연습한다고, 설명한다고 넣어놓은 거고요. 자, 여러분들 책 보시면 조건은 A30부터 A31 여기 입력해라. 그 말이죠. 일단 첫 번째 주소는 무조건 조건이라 치세요. 밑에 식을 한번 넣어볼까요? 는, OR 하시고요. 갈로 열고. 조건 1부터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올라가서 시행청 주소 찍을 때 여러분들 필드명 찍으시면 안 돼요. 데이터 처음 주소 야부터 검사해야 됩니다. 이 3을 찍고 이꼴 여러분들 상가를 치고 여기 문자를 그랬죠. 대한상공인수 쌍따옴표. 문자 입력할 때는 쌍따옴표를 묶어야 됩니다. 자, 조건 1이 끝났고요. 콤마. 조건 2는 right입니다. RI만 쳐도 나옵니다. right 더블 클릭. 가로까지 열립니다. 주소 찍으러 갑시다. 주소는 여러분들 자격증명 주소 찍고 그게 D3이죠. 오른쪽에서 몇 개, 두 개 갈로 닫고 자, 함수 썼으면 반드시 열었으면 꼭 닫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칙은. 그리고 비교현상자는 쌍따옴 치고 2급 쌍따옴표 갈로를 저라면 조건 1이고요. 여러분들 야가 조건 2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엔터 치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true가 됩니다. 이 행은 추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식은 요겁니다. 혹시 에러 뜨거나 안 되는 경우 있다면 요거 보시면 되죠. 확인해 보시면 야가 맞는지. 야가 조건 1이고요. 야가 조건 2. 잘 안 되면 말씀하시면 돼요. 자, 고급 필터 사용 방법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 요겁니다. 일단은 고급 필터 작업 순서가요. 조건 입력했으면 원본편에 셀 포인트를 두고
이 두 시하는 이유가요.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 및 필터로 가서 고급, 야가 고급 필터, 야를 클릭하시면 가볼까요? 표하는 조회 때만 여러분 여기 뜨는 분들 계시죠? 야가 아니에요. 원본 데이터 있는 표는 요겁니다. 요 안에 아무데나 두고 자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여러분들 보급 있죠? 보급을 클릭. 자동으로 목록 범위가 잡혔는데 여러분들 A2부터 F28인지 한번 보시고요. 맞으면 항상 다른 장소에 복사합니다. 그러면 복사 위치 활성화되죠. 일단 조건 범위에 커스 두시고요. 우리 입력했던 조건 두 개를 잡아주시면 되고 복사 위치는 여러분들 A35죠. 찍어주면 되죠. 확인. 그랬더만은 35행부터 47. 이라면 정답. 그 결과는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넘겨보시면 12페이지에 결과 화면이 있죠. 그거 보시면서 확인하면 되죠. 그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요. 책 내용은 워밍업 수준이에요. 이거는 기초를 배우기 위한 연습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기초고 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사실은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됐으면, 만약에 잘 안 됐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잘못됐다. 그럴 때는 이 데이터를 지우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 숫자를 행머리글이라고 알파벳을 열머리글이라 하거든요. 행머리글인 35행부터 잘못된 데이터까지 잡고 요 행머리글 안에서 오른쪽 버튼 삭제 누르시면 쫙 지워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식을 정했다면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이 다 끝났다. 그럼 다시 표안에 두고 보급 눌려가지고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요. 조건 범위, 목록 범위 또 확인 잘 하시고요. 다시 여러분들 복사 위치를 A35 주소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결과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이 수정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안 돼요. 그죠? 치아를 때면 어떻게 지우는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짜야 되고 저는요 이렇게 지우면 안 되겠습니까? 다 적고 이렇게 딜리트 안 될 건 없어요. 음. 어차피 이제 시험의 채점기는 이 서식은 채점하지 않거든요. 데이터만 없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가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 통째로 잡고 지우기 싫으면 안에 내용만 블럭 잡고 딜리트 해놓고 똑같이 이제 가볼까요?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이것은 여러분들 요거 지우고 아니더라도 야를 탁 찍어주면 되죠. 그럼 똑같이 여러분들 나옵니까? 이렇게 그죠? 그리고 잘못된 뭐 테두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가만 놔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47행까지만 나오면 잘 되거든요. 자, 한개 끝났고요. 딱히 저장할 필요 없고요. 이제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데이터는 한 개씩 열어서 하는 데이터입니다. 찾아보기. 완전 정복 01.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또 문제 파악을 해드리면 그 13페이지 보시면요. A2부터 F17 영역에 대해서 직급이 과장이 아니다. 조건 1입니다. 면서 동그라미 엔드 관계죠. 그 다음에 연봉이 중간값보다 큰 자료 조건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요. 조건 1과 조건 2가 어떤 관계냐면 여러분들 OR 관계거든요. 그러면 직급이 과장이 아니다. 면서니까 엔드고요. 조건 1이고요. 조건 2는 연봉이 이 중간값이 뭐냐면 여러분들 연봉 전체에 대한 그 말이에요. 연봉 전체 범위에서 전체에 대한 중간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연봉의 개별적인 사람, 이 사원의 연봉은 전체 연봉 중간값을 구해서 그보다 큰지를 검사하겠다. 이하가 조건이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한 게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and는 이면 면서니까 들어가는 거고요. not 부정함수는 왜 들어가느냐? 아니다. 부정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급이 과장이 아니다. not 함수가 없었다면
나중에 집값을 주소 찍고 이렇게 하래요. 낫이 없다면 아니다. 같지 않다. 그 다음에 과자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걸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왜? not 함수를 안 쓰면 0점 처리됩니다. 밑에 보면 문제에서 not 함수 쓰라 했죠. 이게 다 써야 돼. 어, 사용자 임의로 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게 더 쉬운데요. 이거는 실무에서 쓰고 실무에서 굳이 not을 쓸 필요 없죠.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직급이 과장이다. 반대가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나눌 거예요. not을 써가지고. 함수를 좀 설명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not이라는 부정함수는요, 인수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주소, 함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함수나 결과값이나 주소 찍었던 값, 그것을 부정한 논리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수를 부정한 함수고요. 미디언 함수는 범위가 공식입니다. 야는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럴 때 숫자는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나열했을 경우 인식합니다. 큰 수로 이제 요 순서로 인식합니다. 범위가 랜덤으로 막 들어가 있어도 거기서 딱 중간에 있는 요 값부터. 그러면 10, 20, 30이면 중간값이 20이고요. 4개면 앞, 뒤것 빼고 2개에 대한 뜻을 더해서 나누기를 합니다. 2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미디어는 그렇게 합시다.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고급 필터에서 여러분들 함수 사용할 때 범위를 아래 방향이 우리 행방향이라거든요. 엑셀에서. 여러분 행방향은 요거야.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행방향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클릭하면 가로가 행인데 밑으로가 행방향이에요. 왜? 요렇게 행방향. 열방향, 오른쪽 방향, 열방향. 아시겠죠? 그러면 밑으로 잡는 방향이 행방향인데 아래 방향인 행방향으로 범위를 잡아서 쓰는 경우 어디서 보급을 됐어. 반드시 고정입니다. 움직이면. 근데 여러분들, 참 저는요, 절대참조라는 요 주소 형식을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초 설명 들어갑니다. 1급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오실 때 제가 2급은 다 알고 온다는 전제를 두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다라고 강의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여러분들 엑셀 주소 형식 세 가지가 있거든요. 상대 참조는 우리가 수식 런하고 주소를 탁 찍으면 기본적으로 찍히는 주소, 이런 주소 아닙니까? 이런 주소를 상대 참조, 변하는 주소. 참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범위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절대 참조는 변하지 않는 주소 또는 범위를 말하는데 달러는 여러분들 뒤에 것을 고정을 시킵니다. 양 A는 열이거든요. 숫자는 행입니다. 열 고정, 행 고정. 둘 다 고정하는 주소는 절대sam수. 근데 달러를 직접 입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F4키를 쓰는 게 편합니다. 한번. 그럼 상대에서 절대로 바뀝니다. 단축키입니다.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번합은 한쪽만 고정입니다. 행 또는 열만 고정.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달러는 뒤에 것을 고정하거든요. 그냥 행만 고정. 반대로 이렇게 되면 열만 고정이죠. 이런 혼합참조는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조건부 서식하고 배열 수식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주소 형식은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제가 나중에 특히 배열 수식할 때, 요거나, 저게 뭡니까? 라고 하시는데, 혼합참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서 여러분들 뭐냐, 중요한 것은, 아래 방향으로 지정할 때는 고정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런 경우죠. 올라가서. 자, 제가 이 중간값을 한번 보여볼 건데요. 이 사람의 연봉은 이 금액입니다. 이 개개인의 연봉은 전체 연봉 중간값보다 큰지를 검사를 할 거거든요. 야, 크다면 true, 안 크다면 false. 각 셀마다 논리적 결과가 쭉 인식합니다. 엑셀이. 그래서 true인 것만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면에서 미디언을 써볼까요? M이만 쳐도 미디언이 나옵니다. 그럼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범위를 이렇게 밑으로 잡았죠. 행방향으로. 야를 이제 고정을 이제 안 시키는 형태가 여기 상대 참조거든요. 변합니다. 갈로 닫고 엔터 쳐볼까요? 그리고 계속 요 값으로 이게 내일 오면서 여러분들 이 값으로 다 검사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먼저 보정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 범위 잡았던 게 밀려요. 자, 제가 밀리는 형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야를 고정을 안 시키는 바람에 밑에 자동 처리할 때 밑으로 검사할 때 있잖아요. 야는 어떻게 잡혀있는 거냐면 더블 클릭해 보면요. 야가 지금 밀리고 있죠. 계속 밀리고 있죠. 야가 자꾸 빠지고 있죠. 그럼 야가 변하듯이 이 범위도 고정시키면 변하면서 중간값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에 가면 이 값은 중간값을 어떤 값을 이용하냐면 완전 밀렸죠. 보세요. 그죠? 여기서 중간값을 구해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셀마다 비교되는 중간 다 틀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 알을 범위 잡고 난 뒤에 막바로 F4키 한번 눌리면요,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밑으로, 내로 밑으로 검사할 때 야가 계속 같은 값으로 비교되잖아요. 고정시키니까. 그래서 고정. 딴 이유는 없어요. 그럼 고정을 시키면 야 범위도 변하겠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보고 필드에서 함수 사용할 때 밑으로 잡는 행방료 잡는 범위는요 무조건 고정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더만 세상에 또 반대로 생각하셔가지고 시험 나갔더만은 열 방향으로 잡는 범위가 나왔어요. 고정 맞다. 우리 쌤이 고정이 되겠지. 이러면 틀립니다. 열 방향 고정 아닙니다. 상대 참조를 써야 됩니다. 쌤 이유를 말해주세요. 이런 경우죠. 이름 있으면 여러분 이런 경우죠. 다. 그러면 학생 성적이나 아니면 대학교 중간 기말 측정 해당 담당 교수가 여러분 학점을 매길 때 평균을 구하겠죠. 그러면 제가 80점, 80점, 90점. 야는 위에 날짜 데이터가 인식되다 보니까 형식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야는 70. 야는 70이라. 야, 90, 90.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을 여러분들 구하는 건 아니고 요거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할게요. 문제가 중간과 기말을 사용해서 기말 점수에 대한 두 과목이랍니다. 평균이 여러분들 전 그 평균이 80 이상인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 두 과목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우리 열 방향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이하는 고정시키면 안 되죠. 왜? 다음 학생 바꿔야 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하를 고정을 뭐로 시킨 결과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면에서 에버레이지를 써가지고 평균 함수고 넘겨부터 할 겁니다. 에버레이지.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범위를 잡았는데 맞다. 범위가 무조건 고정이 됐잖아. 고정을 시켰어. 그리고 갈로 닫고 이 값이 80 이상인 경우 이렇게 인식한다는 소리죠. 나중에 이거는 요 안에서 인식하는 어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그러면 야는 true 맞죠? 야는 false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고정을 하는 바람에 땡겨볼까요? 다 true예요. 왜? 안 바뀌니까. 이 학생의 점수 가지고 야를 판단하고 야를 판단하는 열 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바뀌어야 됩니다. 내려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다 true가 돼버리잖아요. 왜 안 바뀌니까. 그냥 열 방향은 고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제대로 나오죠. 야는 80 이상 아니니까 false and true.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 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절대 참조가 아니다. 그거만 기억. 어디서? 보급 필텍스. 전제적 고용입니다. 야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요. 이 부분에서 틀리는 거거든요. 시험에서. 아무리 쉬운 함수가 나와도 이 기본 정리를 안 하고 가시면 다 0점이에요. 근데 쌤, 뭐 결과는 나오던데요. 결과는 오답입니다. 정답이 아니고. 추출된다고 정답이 아닙니다. 개수가 맞아야 되죠. 요거 꼭 기억하시다.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요거 범위 잡을 때 고정할 거고요. 조건 1과 조건 2가 엔드 관계니까 OR이 아니고 아니면 쓰니까 엔드죠. 잘못 넣은 거예요. 그럼 동시만족 관계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것을 말로 써 넣어보면 이거죠. 자, 여러분들 면에서 OR을 넣어주는데 이런 갈로 이거 not 부정입니다. 요 안에는 반대적인 말을 넣어야 돼요. 그럼 직업세일 주소가 과장이 아니냐? not 부정이니까 과장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조건 1이고요. 조건 2는 연봉세일 주시고 처음 데이터 주소 초가 크냐 이거죠? 미디언. 연봉 범위 잡고 난 뒤에 밑으로 잡겠죠? 5점. 절대 참조. F4개. 그리고 가로를 왜 두 번 닫습니까? 앞에 가로는 미디언 가로고 뒤에 가로는 여러분들 OR 가로죠. 두 번 닫는 거죠. 야가 우리가 내야 될 조건식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설명한다고 적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은 책 보시면 H부터 H3 입력을 했죠. H에 가셔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어, 여기에 제가 아까 추가해서 그랬어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H에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는 조건이라고 넣어주시고요. 밑에는 수식 넣어볼까요? 는 어떤 관계다? 면서니까 인도 관계죠. 갈로를 조건이란 not 부정한 수 넣어주고요. 갈로를 자, 옆에 가서 직급 주소 찍고, 처음 주소. 야가 과장이냐? 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부정을 할 거니까. 같으냐? 과장. 이렇게 치면 되겠죠? 이렇게 치면 야를 부정하면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not이 나와서 부정하면 너를 넣어주면 되죠. 너네 같다 부정은 아니다. 이거. 엄마. 조건이 끝났고요. 조건이는 여러분들 연봉, 개별적인 이 강원철이라는 이 사람의 연봉, 이 금액은 전체 연봉 중간값을 구해서 그 값보다 크냐? 비교연산자 초과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중간값 구해볼까요? 미디언, ME만 쳐도 나옵니다. 미디언, 더블 클릭. 함수, 오늘 배웠던 함수는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함수입니다. 1급 함수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이거 함수니까 프린트물에 다 있습니다. 미디언 하러 오시고 여러분들 연봉 범위를 밑으로 잡을 때 여러분들 여기 처음 여부터 시작으로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잡고 난 뒤에 막바로 F4키 한번 달러가 들어갔는지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F4키 눌릴 때 한 단계 늦게 눌리면 이 뒤에 건 고정됩니다. 아시겠죠? 잡고 난 뒤에 막바로 F4키 한번. 이 말이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하시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수험생분 중에서 습관이 있어요. 범위 잡고 난 뒤에 제가 막바로 F4키 눌리세요 했는데 습관적으로 뒤에 한번 클릭하는 분이 있어요. 마우스까지. 그냥 클릭. 그럼 F4키 눌렸잖아 보세요. 뒤에 거 보여요. 이것을 알고 여기 고정시키면 관계없는데 이것으로 진행을 한다는 소리죠. 시험장 가면. 그럼 0점 됩니다. 이런 경우를 내가 알았다면 이 3위 안에 두고 커스를 두고 다시 F4키 눌리면 고정됩니다. 음, 전체가 고정입니다. 가로 닫고 이 가로 부활 엔더 가로가 닫히는 거죠. 이렇게. 끝났죠? 여러분들 엔터 펄스 야 추출 안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죠. 안 되면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넣었던 식이라고. 자, 고정할 거 고정 요거만 조심하시면 되죠. 요 행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고정이다. 고급 필테스.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여분 문제는 책 보시면요. 성명, 연봉, 입사일 요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거거든요. 자, 그럴 때는 미리 입력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결과로 출력할 필드명, 열이죠. 필드명은 세 개의 열만 출력했어요. 조건을 만족한 행위 돼 있으면. 그럼 미리 입력을 해놔야 돼, 이 순서로. 어디에 결과수를 주세요. 출력할 필드명을 입력 후 보고 필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사 위치에 가서 미리 입력한 필드명 범위를 잡아주면 돼, 나중에 작업할 때는. 근데 여러분 타이핑하면 되는데 이 타이핑할 때 오타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복사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복사는 다 아실 거예요. 컨트롤 C는 카피고요. 복사 붙여넣기는 컨트롤 V인데 붙이기 헷갈리는 붙이기 외우면 돼요. V니까. 근데 이것을 쓰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해요. 일회용 붙여넣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여러 번 할 때 쓰는 거고 이것부터 해줘야 되거든요. 점선이 아직 살아있어요. 붙여넣기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엔트 치면 약 없어지면서 한 번만 붙여넣기 쓰요. 요것은 편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저기 가서 필드명, 선명 딱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불려수 잡을 때 컨트롤 키 눌려야 되거든요. 두 번째부터. 그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연봉과 입사일을 두 개를 잡고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H59 셀에 가서 여기 갖다 놓고 엔터 편하죠. 자, 그리고 이제 쌤 궁금한 게 더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서식이 들어간 건 감점 요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음. 테두리가 들어가든 색깔이 들어가든 이 필드명을 답안지에서 체크하는 거거든요. 개수하고. 그래서 이 서식 들어가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준비가 다 됐습니다. 기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표 안에 두고 보급 필터 들어가 볼까요? 데이터 탭에 가서 보급을 클릭.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요. 목록 보면 한번 봐줘야 돼요. 맞는지. 맞다 하면 조건 범위에 가셔가지고 입력했던 조건 두 개. 쌤, 여러분들 요거 조건은 안 잡아주면 안 돼요. 요것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복사 위치는 이것만 찍으면 안 되고 이 필드명 세 개 열을 잡아줘야 되죠. 요 관련된 것만 나옵니다. 확인. 그러면 오 나오죠? 샵은 제가 같은 경우는 좁아서 그런 거니까 제가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늘어납니다. 구자춤부터 최준석 하나 둘셋넷 다섯 5행부터 10행까지 요거만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5점. 안 된 분 있습니까? 잘 됐죠? 그 다음 14페이지는 기출 유형에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요거 닫고. 자, 보고 필터는 완전 정복 공인 문제를 내시면 됩니다. 자, 우선 문제부터 보면요. 생년월일 연도가 1995 이상 조건이 1이고요. 자, 그럴 때는 이열 함수 쓸 건데 이열은 이제 날짜 데이터 함수인데요. 연도만 추출 함수입니다. 나중에 할 거고요. 면접 시간 12시 이후 야가 키워드입니다. 문제 써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 2월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함수부터 정리해드리면 이열 함수는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입니다. 주소. 이 주소는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요겁니다. 날짜 데이터나 시간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이유가 나오면요. 이상을 써야 됩니다. 얘가 이제 틀리느냐 맞추느냐의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시험장 가면. 이전이 나오면 이하를 써야 됩니다. 요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 말 많이 나오고 기출문제. 날짜하고 시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알아놓으시고요. 생년월일 연도가 1995 이상은 여러분들 이어를 써가지고 생년을 줄 찍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뭐만 추출하겠다? 야만. 제가 이거 찍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상 기호넣고 1995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망고 혼자 생각이죠. 엑셀은 그렇게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골라서 찾아오진 않습니다. 엑셀이 이제 얘라 우리한테 사용자의 특징을 이 찾아라 했다면은 엑셀이 이제 우스갯소리인데요. 이 같으면 찾겠네요. 이거죠.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야를 추출해줘야 돼. 사용자가. 그래서 이어를 써가지고 야를 추출하겠죠. 그 값으로 비교한다라고 보면 돼요. 조건이는 요거 이유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면접 시간 주소 찍고 12시 이후 이상까지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면접 시간 주실 거 이유 이상 난 너무 똑똑해 12시 뭐가 똑똑해요. 야는 잘못된 것이. 선생님 이기 받는 거 아닙니까? 이유 놓고 잘했는데 왜 틀탓을 해요? 이것은 시간 데이터고 야는 숫자 데이터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망고 혼혈생 아닙니까, 그것도? 엑셀 인식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찍는 분도 많거든요. 아직 감도에 대한 개념을 모르죠. 데이터 성격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단만 외워서 가는 수험생이죠. 그런 분들은 떨어집니다. 어차피 똑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유사 문제가 있는 거지. 자, 패턴을 잘 봐야 돼요. 자, 12시를 잠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잘못된 방법인데요. 이거 찍고 이유니까 이성 넣었어, 12시. 왜 벌써 12시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시간 데이터고, 야는 숫자인데. 어, 그럼 보세요. 12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자체로 치면 시간 데이터지만은 비교 연산자가 또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야는 엑셀이 인식을 못 들어보세요. 뭔가 모르겠다 이거죠. 음. 그래서 좀 이상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로 바꿔줘야 돼요. 숫자 데이터로. 시간 데이터를. 그러면 시간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로 바꾸는 방법. 이미셀에 12시라고 여러분들 입력하고요. 콜론으로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셀 서식 가서 1번이죠. 순서 약 2번이라고 보면 돼요. 입력하고 여러분들 셀시가 표시 탭에 가면 범주 안에 숫자가 있습니다. 소수 자릿수를 두 자리 의미합니다. 대단값 확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조로 0시부터 24시는 숫자로 변환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0과 1 사이 값이 출력됩니다. 소수점 두 자리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여러분들 이미 셀에 가서 아무 셀에 가서 12시라고 입력해볼까요? 입력하고 자, 요 셀 서식 들어갈 건데요. 아무 셀에 가서 하는 관계 없습니다. 셀 서식은 우클릭해서 셀 서식 가도 되지만 여러분들 참조로 모든 서식의 단축키가 엑셀에서는 컨트롤 키 눌리고 1번이거든요. 요 1번은 위에 1번이에요. 요거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피벗 테이블에서만 쓰면 안 됩니다. 피벗 테이블에서 셀 서식을 지정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쓰면 답안 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0점 처리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가는 수험생도 많아요. 어, 피벗 테이블에서는 단축키 금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외에는 이게 상당히 편한 이유가요. 컨트롤 1번 눌러볼까요? 셀에서는 셀 서식. 그래서 모든 서식의 단축키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도형을 안 그려볼까, 도형. 도형이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도형 서식하고 싶어. 그럼 컨트롤 1번 도형 서식. 모든 서식의 단축키입니다. 이거 앞으로 많이 차트 할 때도 많이 쓸 거거든요. 미리 좀 알아놓으시면 편합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어차피 많이 쓸 거니까. 우리 컨트롤 1번 생소하지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1번 눌려볼까요? 떴어요.
그다음 숫자 선택하고 소수 자릿수 2라고 바꿔볼까요? 2랬더만은 확인 눌렸더만은 0.5였네. 그죠? 아, 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0.5였는데 1시가 나왔어요. 오후 1시, 시험에서. 그럼 우리 여기 요 자리에 13시, 여러분들, 여기 13시라고 치볼까요? 00, 예, 그죠? 13시 콜론 00. 시험에서 오후 1시가 나오면 0.5살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마다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과연 이게 맞는지 볼까요? 올라가서 면에서 교수 찍고 그 다음 저 이상적 놓고 진짜 0.5 치면 야가 트루가 나오겠냐 이거죠. 나오네. 맞네. 그죠? 그럼 엑셀이 지금 그럼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숫자하고 시간인데 이게 비교돼요? 숫자로 바꾼 형태예요. 즉 시간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봤더니 12시는 0.5. 그럼 엑셀은 이거 비교할 때 이하를 숫자 형식으로 변환해서 또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자, 그거 한 가지고요. 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죠. 여러분들, 또 다른 유형.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보태기를 좀, 또 다른 비트 유형. 요거하고 시작할게요. 자, 똑같이 AND하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실 때 한 개만 보시면 안 돼요. 살을 붙여서 공부하셔야 돼요. 저 책 내용은 그냥 기초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아울이 나온, 요 함수 상배라는 달라져요. 여러분들 참조로 아울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시간 데이터에서 시만 추출. 시간 함수인데요. 시간 데이터에서 시만 추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시간 데이터 주술제가 되죠.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참조로 시간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울이 해주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아울을 쓴다면 HOUR 그러면 여기서 면접 시간 주소 찍으면 시만 추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이제 숫자로 추출해 주는 거고. 그럼 뭐 12시 나올 거 아닙니까? 호수 이상 이때는 숫자로 넣어주면 되죠. 이거 나왔다면 세상에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안타까운 거죠. 아직까지 공부를 더 하고 가야 돼. 어, 기본 베이스가 안 깔린 상태에서 간 거죠. 그래서 이거 나오면 못 풀고, 이거 나오면 못 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시간상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요까지만 다르다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쉬었다 갈 건데요. 요거하고 요것을, 이것은 0.5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하고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한번 볼까요? A23셀에 가서, 자, 조건이라고 치고요. 자, 너에서 여러분들 이 관계는 엔드 함수 써야 됩니다. 가로 열고, 조건 1은 이어를 써야 돼요. Y만 쳐도 나옵니다. 더블 클릭, 올라가서 생년월일 주소 찍고, 요 값이 갈로 닫고, 여러분들 이상 넣고, 1995, 조건 1이고요. 조건 2는 면접 시간 주소 찍고, 자, 그 다음에 이상기호 왜 이상이냐 이유는 0.5 발로 닫고 엔터. 그럼 펄스는 추출 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면접 성명 생년월일 지원 부서 면접 시간 요것만 추출할까요? 그럼 복사할까요? 성명하고 생년월일 두 개 잡고
지원 부서와 면접 시간은 컨트롤 키로는 상태에서 잡고요. 복사. 그리고 A26셀에 갖다 놓고 엔터. 자, 그러면 이제 기능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어놨다면 평안에 두고 데이터 탭에 가서 보고 범위 잘 잡혔다면요.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요. 조건 범위는 이 두 개를 잡아주면 되고요. 복사 위치는 요 네 개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결과는 여러분들 26형부터 30명까지 이렇게 나오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픽출 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잘 됐으면. 자, 프린트물 2페이지입니다. 자, 고급 필터 문제 두 문제 앞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컬 디스크 실어 가셔가지고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거기에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을 여시면 돼요. 자, 한번 문제를 파악해 드리면 지점명이 강자로 시작이니까 레프트 나올 수밖에 없죠. 건하니까 오알이고요. 글자 수는 렌이라는 함수 쓸 거고요. 3이 조건입니다. 요것도 지점명 9월, 10월, 11월, 12월만 추출할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요건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엑셀 기출 문제 한 부분, 고급 필터 문제죠. 거기에 출제 유형 1은 중요한 거는 함수 정리부터 좀 해드리면 자, 레프트 함수는 아까 잡혔지만은 왼쪽 기준이죠. 셀 수컷 맞자고요. 나는 왼쪽 기준에서 글자만큼 추출입니다. 그리고 렌이라는 함수 렌스 약자거든요. 길이. 그래서 야는 셀 주소. 야는 셀 주소 안에 데이터가 있겠죠. 셀 주소 데이터에 대한 문자열 길이를 구하는 자,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가 어떤 관계냐면 권하니까 여러분들 OR 관계죠. OR 함수 쓸 겁니다. 그러면 런에서 OR 함수가 들어갈 거고요. 발로 열고. 조건 1은 여러분들 지점명이 강자 시작이니까 레프트를 쓸 수밖에 없죠. 헬립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면 요 안에 주소는 여러분들 지점명 주소 찍고 콤마 1이 발로 닫고 있고 강. 야만 조건 1이고요. 조건에는 또 이 글자 수 세자라는 것은 지점명 글자 수거든요. 네. 지점명에 있는 글자 수가 셀렸을 때 세 글자 이게 조건입니다. 둘 다 여러분들 2급 함수거든요. 쉬운 함수가 나왔죠. 2급을 지금 여러분들 안 하신 분도 있으니까 공식 잘 외워놓으시고 왜 들어가는지만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따로 여러분들 우리 뭐 추출할 거냐면 여러분들 지점명 9월부터 12월까지 미리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럼 조건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조건은 P3에 가셔가지고 조건이라 치고요. 자, 너네에서 오할 함수 들어가죠. 갈로 열고 레프트 L이 맞춰도 나오죠.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점명 강남 주소 찍고 이하가 왼쪽에서 한 개만 주셨을 때 발로 닫고 있고 강이냐 들어가죠. 조건 1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 2는 렌이라는 함수 써가지고 문자의 길이가 구해볼 겁니다. 렌. 갈로 열고 기사 주소를 찍고 이 글자 길이가 갈로 닫고 세 글자인지를 검사해 됩니다.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는 이렇게 됩니다. 야가 조건 1, 야가 조건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 치면 true와 false가 나오겠죠. true가 나와. 그럼 식으로는 요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해가 될까요? 이거는 또 참이죠. 위안 오십니다. 짧기를 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점명부터 따로 추출할 열이 있다 보니까 야를 복사해서 결과에 미리 입력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점명 여러분들 요거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9월부터 여러분들 12월까지죠. 복사합니다. 그리고 결과 P6에 여러분들 한번 클릭하고 엔터. 여기에 있는 열의 데이터만 추출할 거예요. 자,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능 들어갑니다, 이제. 평안해두고 데이터 탭에 가서 보급.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요. 조건 범위는 두 개 잡아주면 되고요. 복사 위치는 미리 넣어놨던 4개의 열, 5개 열이네요. 지점 다 잡고 확인.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P6부터 6행부터 14행. 거기 내 밑에 결과 그림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맞는지 보시면. 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함수가 추가된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는요. 이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여러분들 답안 제가 넣어놨거든요. 결과 이거 보면 됩니다. 이제는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이 시트로 옆에 세 번째죠. 자, 문제 보면 판매 부분이 2월로 시작 조건 1입니다. 하고까지 슬래시 하시고요. 엔드인데 뒤에 보니까 품목이 스커트 조건 2조 또는 바지까지 슬래시 큰 조건 A를 합시다. 큰 조건 B. 큰 조건 B 안에는 여러분들 품목이 스커트 조건 2와 바지는 또는 OR 관계입니다. OR로 묶을 거예요. B. 그 다음에 마지막 A 이거니까 또 엔드죠.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 곱했던 값이 판매 금액과 같지 않다. 조건 C를 합시다. 조건 개수를 따지면 총 조건이 4개네요. 이 구조는 여러분들 출제율이 있는 자, 레프트 함수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여러분들 크게 먼저 한번 볼까요? 크게 보면 힘듭니다. 조건 1이고요. 콤마 조건 2와 조건 3 OR로 묶어주십시오. 콤마 조건 4 이렇게 됩니다. 야가 조건 A, 야 크게 보면 조건 B, 야 조건 C 같죠. OR 함수하고 N 함수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도 잘 나오고 그러면 핸드 쓰고 여러분들 조건 1은 그대로 우리는 판매 부분 주소 찍고 이걸 여러분들 이꼴이 아니고 레프트를 먼저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작이니까 판매 부분 주소 찍고 두 개죠. 비교값이 두 글자니까 그렇습니다. 2월 조건 1이고요. 조건 2와 조건 3은 오한입니다. 갈로 열고 야는 함수 주는 거 없어요? 주소만 찍으면 돼요. 품목 주소 찍고 여러분들 이꼴 스커트냐 스커트 조건 3은 똑같이 품목 주소 찍고 이꼴 바지냐 조건 2와 조건 3은 오할
하나라도 true가 나오면 OR이니까 야가 true가 되겠죠. 또는 false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야가 조건 B 여기까지. 콤마 마지막 조건사는 판매 야는 계산식이거든요. 판매 단가 주소 찍고 곱하기 판매 수량 법정값이 여러분들 같지 않느냐 판매 금액이죠. 자, 이게 조건 4가 되는 거죠. 조건 1, 조건 2와 3은 OR, 조건 4는 계산식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직접 해봅니다. 결과는 있으니까 틀려도 관계없어요.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답이 답. 이대로 넣어주면 돼. 답을 제가 다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찍었던 저 자리에 주소만 잘 찍어주면 돼요. 자, 하시면서 잘 안 되면 따라하세요. 자, 결과적으로 조건은 어디 입력한 거냐면 B30부터 입력하는 거. 요까지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요 조건 치고 여기서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잘하는 분도 있고 여러 그죠?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B31의 는 and 갈로요. 자, 판매 구분이 2월로 시작하느냐 레프트 쓰는 거죠? 레프트. 판매 구분 주소 찍고 자, 여기서 두 글자 콤마이죠. 내가 함수를 모른다면 계속하면 됩니다. 어, 함수 잘하는 방법은 워드, 타자 연습하듯이 매일 하셔야 됩니다. 깔쪽거리면 안 됩니다. 뭐 시험 칠 전날에 뭐 벼락치기, 그거는 희망사항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 꾸준히 가야 됩니다. 함수는 알면 관계없어요. 알면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월. 왜 2월로 시작하느냐. 맞죠? 이렇게 조건 1이고요. 조건 2와 조건 4는 제가 왜 슬래시를 칠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꺼줬잖아. 이렇게 적어놓으면 제가 둘러봤거든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아무도 없던데. 브레드 적어놨어요? 슬래시 해놨어요? 안 해놨죠? 빨간 펜 내일부터 갖고 오세요. 쫙 꺼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하면 안 하셔도 돼요. 자, 조건 A가 끝났고요. 조건 B는 2와 3이 OR로 연결됩니다. OR. 자, 조건 2는 갑니다. 품목 주소 찍고. 찍을 때 여러분들 항상 데이터 처음 주소. 처음 주소. 이하부터 검사해야지. 이하부터 검사하면 안 되잖아. 어. 자, 그래서 처음 주소 찍는다는 거 몰랐다면 지금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항상 틀리는 게 틀립니다. 시험장관.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스쿼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따라 하시면 돼. 안 되는 분. 조건 2, 조건 3은 요령이 있는 분들은 복사를 하겠죠. 여기 이제 시험 재수생들이죠. 음, 음. 현역들은 또 찍찍을 하겠죠. 좀 요령 있는 분들은 복사해버리죠. 이건 바꿉니다. 그렇다고 찍어가기 잘못된 건지가 그건 아닙니다. 바지, 발로 닦기. 이것 또는 이거 한 개를 만족하면 true가 되는 거죠. 조건 2와 조건 3은 OR로 묶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조건 4는 조건 C죠. 계산식입니다. 올라가서 판매 단가 찍고 곱하기 판매 수량 찍고 같지 않다. 판매 금액 주죠 되겠죠. 그 식이 그대로 제가 넣어준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갈로 닫고 그러니까 펄스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식은 이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죠. 자, 내가 넣었던 식하고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출은 할 수 있겠죠.
이제 추출해 보십시오. 이등은 한다고 보고. 자, 그러면 저도 추출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몇 번 했으니까 요거는 쉽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상 잡혀 있네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복사 위치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B33 확인. 결과는 제 프린트로 내놨지 않습니까? 33부터 38에 여기까지 나오면 잘 된 거죠. 10 틀렸으면 요겁니다.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책 교재 17페이지 보시고요. 이제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서식부터는 여러분 함수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보급 필터보다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함수가 더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1급 함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C로 가셔가지고 이제 2024 커마 1급 가면 되고요. 요 안에 엑셀 작업할 책 보시면 작업할 경로가 1장 출제형 공입니다. 거기에 출제형 공인 문제를 내시면 됩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 자 이제 조건부 서식에 대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내려와서 조건부 서식은 뭐냐면 야도 수식어로 작성할 거거든요. 수식 작성했던 그 조건을 만족할 때 만족한다는 소리는 true가 나올 때 true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서식이 적용되고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서식이 자동 해제되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행 전체로 서식 넣는 문제냐, 열 방향이 오른쪽이죠. 열 전체로 서식 넣는 문제부터 아셔야 돼요. 행 전체로 서식 넣을 때는 아래 방향이고요. 열은 오른쪽 방향이에요. 야는 거의 95%, 야는 5%인데요. 5%라는 이것 때문에 이걸 안 하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기 여러분들한테 나옵니다. 시험장 가면. 목표 없이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밑으로 서식 넣는 문제인지 안 그러면 오른쪽이 열 전체로 넣는 건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여러분들 수식어로 작성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여러분들 셀에서는 수식 시작은 넌 아닙니까? 이 주소를 찍으면 상대 참조를 지키는데 조건부 서식창 안에서는 주소를 찍으면 절대가 돼요. 원래 기능은 절대로 지정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 고정된 주소를 지키거든요. 조건부 서식창 안에서 수식 입력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셀 주소를 지정하면 기본적 주소 형태는 절대 참조로 지정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행정처에 대해서 서식 넣는 문제는요, 다 고정을 시켜버리면 행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 주소 지정 후에 여러분들 절대 참조로 지정된 애를 행 부분은 고정을 풀어줘야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 데이터를 쓴다면 여기서 만약에 경영학과만 색깔을 넣겠다. 학과가 경영학과일 경우에 진하게 파란색을 해당 행 전체에 대해서 넣으시오. 조건은 이것으로 검사할 거지만은 야가 경영학과라면 이것만 색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데이터가 있는 행 전체가 다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니트.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주소를 찍으면 이렇게 찍힌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C3을 찍으면 이렇게 안 찍히고 이렇게 찍히죠.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엑셀은 밑으로 검사를 수행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행을 막아놨어요. 고정.
움직이지 마. 그럼 엑셀이 내려갈래도 명령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삼행 여기서 야가 밑으로 내려가질 못하고 이 자체 요것만 검사하고 검사된 결과가 나오겠죠. 만약 경영학과 너네스가 경영학을 쳤어요. 근데 true죠. 그러면 true인 그 논리 결과로 다 집어넣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 야는 맞는데 야는 경제학과잖아요. 야 색깔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가요. 왜? 행 부분을 안 풀어줬기 때문에 해제를 해줘야 돼요. 해제를 해줘야지 야가 밑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엑셀이. 열은 왜 고정하는 겁니까? 옆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양 밑으로만 검사해요. C열 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행부분 고정은 해제한다. 요거 한 가지. 행방향으로 조건을 검사하기 위해서. 요거 한 가지. F4키 두 번 눌리면 편해요. 왜 두 번이냐면 우리가 주소 형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줄 수가 상대, F4키 눌리면 절대, 또 눌리면 혼합, 행만 고정, 또 눌리면 열만 고정, 또 눌리면 상대. F4키 누를 때마다 상대에서 절대, 혼합, 혼합, 상대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F4키 눌리면 행만 고정이고요. 또 눌리면 열만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 눌리는 거예요. 그건 편해요.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 주소가 쓱 움직여요. 좁으시지 않아서.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F4키 두 번을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럼 가서 막 지하도 한 게 없지만. 자, 그거는 행 전체고, 열 전체는 어디로? 오른쪽으로 넣을 때 열 전체입니다. F4키 한 번이거든요. 지금은 실습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제가 데이터 가지고 여러분들 잠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뭐 간단하게 뭐 우리 몇 개만 세 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의 수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경우의 수도 한 개, 여러분 따로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요게 여러분들 이름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게 제일 편하니까 가, 나, 가. 우리 뭐 딴 거 필요 없고 연습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 만약에 부서가 기획, 자재, 기획 간단하게 해볼게. 또 문제가 이겁니다. 부서가 기획이 행 전체에 대해서 행입니다. 대해서 여러분들 뭐 굵게 파랑을 넣어. 그럴 때는 앞에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항상 범위가 주어지거든요. A2부터 B4 영문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뭐 내일 할 거지만은 책 내용은 A2부터 B4를 먼저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건부 서식은 참조로 요 제목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에서 이렇게 범위가 나오거든요. 요거만 잡아줘요. 제가 이제 행전체는 밑으로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잠시 이제 여러분 이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내일 다시 실기할 거예요. 책 내용으로. 홈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으로 갈 거거든요. 스타일 그룹에. 그리고 잠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규칙으로 갈 거예요. 규칙 넣을 때새 규칙. 가면 여러분들 여기에 수식을 써야 되거든요. 항상 시험 문제에서. 이걸 딱 선택하면 야가 입력하는 창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잘 보십시오. 이게 야를 찍는 것은 야 검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야들은 제목에는. 그러면 야죠. 야가 찍었다 보세요. 달러 B, 달러 A가 찍히잖아요. 요로 가면 안 돼요. 제가 모르고 우리 갖다 칩시다. 모르고 해제를 안 해버렸어요. 잘못된 예입니다. 이걸 기획이라고 족보를 넣었어요. 넣어서 이제 서식 넣기 위해 서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색 가서 파랑 넣고 굵게 했어요. 굵게 파랑을 했습니다. 확인 눌리고 확인 눌렸더만은 세상에 다 들어가네. 야, 기회가 아닌데. 행고정을 해제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다 집어넣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고. 자, 이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잠시 제가 편집 좀 할게요. 그러면 이것을 고정을 안 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소 찍고 난 뒤에 F4키를 두 번 눌렸더만은 달러 B2가 되죠. 행 앞에 달러 없어졌어. 이제 얘들이 밑으로 검사할 수 있다.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 틀리죠? 그것 때문에 행고정이 있어요. 이유는 보입니다. 그리고 쌤, 열방량은 어떤 겁니까? 열방량은 이겁니다. 이건 교재에 이 문제가 왜 없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넣어놓을 법도 한데 없더라고요. 그러면 요것도 4개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름 연습이니까 여기에 월이 있어요. 만약에 24년 1월 1일, 24년 2월 1일, 24년 3월 1일. 뭐 옛날에 우리 시험 나왔던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야도 여러분들 A2부터 A2가 아니고 야는 열 전체는 약간 범위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제목행이 아니라 요 데이터가 임시로 넣어놓을게요. 임시로 그냥 숫자 넣어놓을게요. 그러면 요 데이터는 제목행이 아니고 요것은 데이터입니다 말이에요. 어 그러면 항상 여기는 B2가 아니고 B1, D4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행전체는 이 제목형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열전체는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어, 그러면 D4 영역에 대해서 해당 월이 2월에 대해서만 2월에 대해서만 만약에 똑같이 뭐 요번에는 붉게 빨강 넣어볼까요? 그러면 해당 대해서 잠깐 빠뜨린 게 있죠. 열 그러게 2월에 대해서만 열 전체에 대해 이렇게 나오겠죠. 붉게 빨강 나라가 열 전체에 넣는 거죠. 그럴 때는 이 범위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이 범위가 이렇게 잡고 그리고 참조로 먼스 함수를 쓰라고 나오거든요. 먼스 함수는 월만 추출 함수입니다. 이열 함수에 들어가는 날짜 함수예요. 주소만 찍으면 됩니다. 그럼 제가 범위를 잡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가서 스위치, 수식을 사용해서 그러면 너네에서 먼스를 쓰겠죠. 월만 추출해서 비교해야 되니까 month 그리고 B1 이하를 검사할 거예요. 이하가 만족하면 이게 열 방향으로 서식 들어갑니다. 옆으로. 그리고 고정된 주소가 돼 있잖아요. 우리 오른쪽으로 서식 넣는 문제는 열만 고정 해제거든요. F4키 한 번입니다. 그러면 B 앞에 달러가 지어지죠? 그러면 행은, 야는 고정 맞아요. 야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야는 옆으로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열만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요로 방향. 이것만 검사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들을 거예요. 그래서 열만 고정 이제 B 달러 원이죠. 갈로 닫고 야가 이꼴 2월이냐 이거죠. 이. 그리고 서식 넣어볼게요. 붉게 빨강 넣어보겠습니다. 확인 눌렸더만은 2월만 빨간색 들어가죠? 야가 만약에 2월 1일이면 당연히 바로 들어가죠. 그죠? 이기 열병. 이런 두 가지 패턴이 있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 문제에서 행전체냐 혹은 열전체냐를 잘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오시면 이 문제를 책 문제로 진행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좀 일찍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50분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